소렌토 투명한 도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커버 있는 부분. 미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코팅을 했습니다. 여기 앞쪽 프레임 부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었는데요. 모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 홀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 왁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시공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너 왁스는 나오죠. 여기는 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사이로 염화칼슘이 스며듭니다. 여기는 등속 조인트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밴드 하나까지도 녹이 나죠.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여기 등속하고 너클 이런 사이 부분으로 스며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하죠.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런 부품 사이에 스며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 속에도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이고요. 이런 모습이죠. 볼트나 너트, 스프링 모두 코팅이 되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죠.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여기에 묻어서 흘러내려서 차체 속으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부싱이 있는 부분 이런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품 속에, 문짝 속에, 바닥면 속에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은 이런 안쪽으로도 스며드니까요. 홀 속에, 다음 여기 차체와 부품이 만나는 이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에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바닥면 쪽인데요. 바닥면 쪽에 보시면 여기 배터리 있는 부분, 커넥터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모두 저런 코팅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코팅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 코팅제 말고요. 전기장치에 뿌릴 수 있는 절연 코팅제를 이용해서 이런 곳에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머플러 코팅 다 됐고요. 머플러 코팅을 하시려면 처음에 이 표면을 사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다음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팅하시면 됩니다. 내열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냄새가 나니까요. 최소 600도 이상 되는 페인트로 칠하시면 됩니다. 이쪽 이런 홀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코팅이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 물 빠지는 배수로가 있죠.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물 빠지는 배수 라인이 모두 막혀버리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1m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물 라인이 막혀버렸는데요. 하부 세차를 하면 이쪽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럼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 물은 이 안쪽에 물이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음 여기 사이드 스텝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물 배수 라인이 1mm 채 되지 않죠.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는 순간 이쪽 물 배수 라인,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물 배수 라인이 막히기 때문에 언더 코팅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볼트라든가 너트,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스며드니까요. 이런 구석진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문짝 속인데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은 창문에 달라붙죠. 그것이 녹으면서 이 안쪽 하단 부분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짝 속에는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죠.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곳은 사실상 녹이 좀 덜 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런 곳에 머물지 않고 흐르기 때문이죠. 염화칼슘은 차체와 부품이 만나는 이런 곳에 머물겠죠. 그 다음은 이런 속 안쪽으로 들어갈 테고요. 요런 사이, 부싱과 부품 사이, 요런 사이로 머물죠. 그리고 볼트나 너트 요런 사이로 머무니까요. 그런 곳에 꼼꼼하게 방청이 필요합니다. 여기 뒤쪽 서스펜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물 라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면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럼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쪽에 굉장히 얇습니다. 만약에 이런 코팅제를 이용해서 이쪽에 코팅을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막힌다 보시면 되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겠죠. 물이 들어가면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더코팅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 코팅을 해서 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 확실하게 알고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모두 다 코팅이 됐고요. 투명 언더 코팅 장점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철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고요. 전기 장치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쉽죠. 이것이 가장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염화칼슘은 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로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코팅 나라에서 하는 방법은 뿌리는 방법이 아닌 적시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 차이점을 보면 뿌리는 방법은 보이는 면에만 시공을 할 수 있지만 적시는 방법은 이쪽 말고 이쪽 뒤쪽, 손이 닿지 않는 이쪽 뒤쪽까지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 언더 코팅이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팅 나라에서 사용하는 코팅제는 이렇게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렁철렁 거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출렁출렁거리죠. 투명 코팅제 그 장점 중 하나는 이런 탄성이 있어서 절대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곳이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합니다. 이곳은 휴즈 박스 있는 부분인데요. 휴즈라든가 릴레이 이쪽 어스 부분 모두 절연 코팅 하였습니다. 여기 전기장치나 호수 이쪽에는 ECU 부분 모두 절연 코팅 됐고요.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저쪽에 점화 코일 커넥터, 여기 호수 있는 부분, 이쪽 부분 센서, 이 부분의 커넥터 부분 모두 절연 코팅 하였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 망가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습기나 먼지 때문이고요. 그래서 신차 쓸 때 이렇게 깔끔하게 코팅을 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